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토요일 G1 AI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곤충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월곤충박물관의 이대암 관장이 발견한 초대형 희귀 각다귀인데요. 이 관장은 곤충의 이름을 단종대왕각다귀로 명명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손바닥을 뒤덮는 크기의 곤충, 단종대왕 각다귀입니다. 지난 11일 한국곤충학회 학술지를 통해 국내 미기록종인 단종대왕 각다귀가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던 대왕 각다귀 속에 속한 종으로 성체 크기가 몸 길이 4.5cm에 다리 길이 5c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 각다귀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지난 2003년 영월에서 처음 발견된 단종대왕 각다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신종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월곤충박물관 이대암 관장은 미국과 영국을 거쳐 중국 농업대학교 박물관에서 각다귀의 정식 학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종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겁니다. 이 관장이 각다귀의 우리나라 이름에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기와 달리 각다귀는 피를 빨지 않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고 최초 발견 장소가 단종이 잠든 장릉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장릉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장릉에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성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단종이 유배온 시기와 맞닿아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단종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그러니까 자꾸 잊혀지는 단종의 그 사실은 어린 나이니까 곤충도 좋아했을 텐데 좀 그런 거에서 조금이라도 넋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이번에 발표한 논문에는 단종대왕 각다귀 외에도 동강 처녀각다귀, 영월 장수각다귀 등 12종의 국내 미기록종 각다귀가 포함됐습니다. 단종대왕 각다귀는 오는 4월 열리는 영월 단종제에서 명명식을 가진 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지난해 도내 주요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차이가 뚜렷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오대산을 찾은 탐방객은 164만 7천여 명으로 전년 124만여 명에 비해 32.6%가 늘어 전국 국립공원 중 증가율이 가장 컸습니다. 태백산 역시 지난해 48만여 명이 찾아 전년 40만여 명보다 17.9%가 늘었습니다. 반면 설악산은 210만여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6%가 줄었고 치악산도 83만여 명이 찾아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내일까지 봄내극장과 춘천미술관 일원에서 2025 춘천축제 모음집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춘천을 대표하는 축제인 춘천연극제와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등 9개의 축제 조직이 함께 주관했습니다. 축제에선 주관 단체들이 준비한 각종 체험 행사와 공연, 전시가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화 원주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주 지역 최초인 학교 밖 늘봄 시설인 더자람 늘봄센터에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원주 기업도시에 위치한 더자람 늘봄센터에서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기증된 도서는 어린이 동화책을 비롯해 초등학생 대상 추천 도서 500권 규모입니다. 부산에 야경하면 광안대교와 요트를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부산 항대교를 활용한 새로운 야경 상품도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늘 높이 빛을 쏴서 상징 조명을 만든다는 건데 항공기 시야 방해 우려 같은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빛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 설치된 스카이빔인데 밤 시간 비행기에서 보일 정도로 높이 오릅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관광 상품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지난주 부산항대교에 스카이빔을 설치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곳 삼복도로 등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부산의 상징 조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상 사업비는 40억 원 수준. 올해 말 용역이 끝나면 내년 말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야간 경관 명소인 광안대교나 황령산 등과는 다른 이색적인 관광 상품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부산항대교는 그 강원대교와 다르게 사방에서 다 조망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그 광안대교보다 더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비 자체가 고가인데다 유지보수나 전기세가 많이 드는 건 단점입니다. 빛공해나 항공기 시야방에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빛 조명을 추진했던 대전시는 아예 사업을 취소했고 울산은 특정 시간에만 빛을 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늘에 이렇게 빵빵 쏘고 있는데 매일매일 쏘잖아요. 그것도 이게 하늘로 다니는 비행기나 헬기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검증은 안 나보더라고요. 각종 우려 속에 스카이빔이 관광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킬러 콘텐츠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조준웅입니다. 강원FC 응원곡 오늘도 승리하리라가 내일 대구에서 열리는 강원FC 개막전에서 공개됩니다. 이번 응원곡은 강원FC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와 강원자치도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응원곡엔 동해바다와 태백산맥 등 강원자치도의 웅장한 이미지가 노랫말로 담겼습니다. 강원FC는 내일 대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2025 K리그1 개막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8분쯤 화천군 북한강 붕어섬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트를 이용해 변사체를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고용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월 강원자치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강원자치도 고용률은 57.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1월 취업자 수는 76만 9천 명, 15세부터 64세 사이 고용률은 67.9%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인재원이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진행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분야별로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들의 기초 문해 능력을 향상하는 문해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강원인재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합니다. 춘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재해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얻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주시가 고등학생 진로 탐색과 목표 설정을 돕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 학생은 기관별 주요 업무와 채용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원과 대화를 통해 생생한 직무 경험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시작으로 24일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공단, 26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대한적 십자사 혈액관리본부를 방문합니다. 인제군이 문해교육사 3급 자격증 과정 수강생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문해교육사는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 문해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교육은 다음 달 14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강릉시가 지역 특색을 담은 대표 관광기념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강릉시는 제17회
강릉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모레부터 4월 6일까지 기념품류와 가공식품류 등 2개 분야 접수를 받습니다. 관련 분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과 금상 등 21개 작품을 선정해 모두 2,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입니다.